안녕하세요, 뚜뚜입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집 구하는 팁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제가 한 달 반 동안 뉴욕에서 집을 구하느라 고생을 했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영상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집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집 투어할 때 팁,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집을 탐색하기 전에 일단 예산과 위치, 자기가 좋아하는 포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등을 정해주세요. 집을 실제로 찾아보기 전에 간단한 예산을 꾸리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맨하튼 내를 기준으로 1000불 내외면은 룸쉐어, 1500에서 2500불 사이면은 스튜디오 원룸, 2500불 이상이면 고급 아파트의 스튜디오, 그리고 일반적인 집의 원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과는 조금 다른 뉴욕만의 할인 혜택이 있는데 비성수기의 경우 렌트에 몇 개월을 무료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한 달에서 많게는 3달까지도 줘요. 이 무료 혜택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 보면은 두 가지의 집값을 보게 되실 텐데 하나는 gross price, 하나는 net price라는 단어일 거예요. gross price는 내가 계약하는 실제 달수, 1년이면 12개월치의 월세인 거예요. 무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월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net price는 무료 혜택을 포함한 달로 전체 월세를 나눈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를 들어보면은 12개월에 2개월 무료 혜택을 주는 2,000불짜리 월세의 아파트가 올라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12개월 동안 2,000불이니까 net price는 2,000불을 14개월로 나눈 1,714불이 되는 거예요. 월세를 낼 때 gross price, net price로 달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의 재량이기 때문에 입주를 할 때 꼭 물어봐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간혹 가다가 net price로 굉장히 싼 것처럼 보여지고 대신 무료 혜택을 3개월씩 주고 gross price로 내달라고 하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월세나 월급에 따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집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간편하고 편한 한인 사이트와 한인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걸로는 헤이코리안이라는 사이트랑 코리니라는 요즘 많이 사용되는 한국 부동산입니다. 헤이코리안은 룸쉐어를 구하거나 룸메이트를 구하는 등의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고 다소 저렴한 집들부터 고급 맨션들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코리니는 저도 연락을 해봤는데 조금 고급 맨션들밖에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예산이 조금 빠듯하더라고요. 그 다음 방법은 제가 사용한 방법인데 리얼 이스테이트 사이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조금 더 넓은 광범위한 지역과 매물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가격대의 매물들이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정말 열심히 발품을 팔면은 가성비가 좋은 집도 많지만 그만큼 안 좋은 집도 굉장히 많고 약간 한국인의 니즈 깨끗하고 깔끔한 집이 아닌 집들이 정말 많아요. 저 이렇게 하다가 약간 바퀴벌레 3마리 죽어있는 집도 가봤어요. 세 번째는 아파트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파트에서 직접 부동산 앱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매니지먼트랑 직접 계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브로커가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직접 아파트랑 계약을 하면 제일 좋은 점은 브로커 피를 보통 무료 혜택에서 한 달을 까먹고 브로커 피를 대신 내주는 건데 무료 혜택을 통째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고급 아파트들만 이렇게 매니지먼트랑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선택지가 좀 작다는 거예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미국의 리얼 이스테이트 사이트랑 앱을 사용했는데 저는 스트리트 이지라는 가장 대중적인 앱을 사용하였어요. 그거 말고도 진로 어파트멘트이라는 앱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미국인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리얼 이스테이트, 스트리트 이지라는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저는 핸드폰으로 찾았기 때문에 핸드폰 화면을 가지고 와봤는데 렌트에서 먼저 로케이션을 정해줍니다. 저는 일단 예시로 플랫아이런 지역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니멈이랑 맥시멈 프라이스를 정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 스튜디오를 찾았었기 때문에 2,500불로 설정을 해주고 베드룸은 스튜디오를 찾느냐 원베드룸을 찾느냐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려고 했는데 매물이 몇 개 안 나와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선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매물이 100여 개가 보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매물, 좀 겉보기 사진을 봤을 때 좋아 보인다 싶은 매물들을 계속 확인해줘요. 무슨 집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이 괜찮아 보여서 들어와 봤어요. 그럼 요즘은 버추얼 투어라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놓기 때문에 동영상을 한번 쭉쭉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 이 집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플로어 플랜을 한번 봐주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아파트는 어떤 식의 아파트인지 밑에 디스크립션에 써놓았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줘요. 읽어본 다음에도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나 이곳에 투어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메일을 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약을 잡았으면 직접 투어를 하러 가면 돼요. 보통 투어를 하는 방법으로는 버추얼 투어랑 인퍼슨 투어로 나누어지는데, 메일을 보내고 난 후에 버추얼 투어인 비디오를 먼저 받고 그 후에 직접 찾아가서 투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메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돼요. 그 약속하신 시간과 장소에 맞춰 나가면 브로커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투어를 하면서 놓쳤었던 부분이랑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을 여기 써놓았으니까 투어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여드릴 부분은 꼭 투어를 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나 브로커한테 확인을 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그로스 프라이스와 넷 프라이스를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월세를 지불할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유틸리티 피인 전기세나 가스비를 아파트에서 돈을 내주는지 혹은 내가 내야 하는지, 아파트에서 내주는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입주 시기 같은 경우는 언제 입주를 할 수 있고 보통 move-in day랑 시간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수플가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를 해주는 분이시거든요. 수플과 같이 입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파트 외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은 게, 예를 들어 에어컨이 고장났다거나 했을 때 관리인이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플가 바로 와서 고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조금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피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꼭 물어봐야 해요. 브로커 피를 매니지먼트 회사나 아파트 측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이 한 달치 월세를 브로커 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야 해요. 이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뉴욕주 법이 바뀌어서 아파트를 렌트를 하려면은 보증인 혹은 보증회사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확인을 꼭 해야 해요. 또 룸메이트는 몇 명까지 같이 살 수 있으며, 같이 살 예정의 룸메이트가 있다면은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말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보통 아파트 설명란에 써있기는 한데 확인하면 좋을 게 어메니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어메니티 피가 얼마인지입니다. 어메니티는 보통 체육관이나 수영장 있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 루프탑 가든 이런 곳의 관리 비용도 다 포함이 되니까 꼭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투어도 하고 브로커한테 질문도 했었을 때 이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계약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두면 좋을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9년에 개정이 되면서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을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들과 심사 기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3년 전, 2019년 전까지만 해도 보증금을 많이 내면은 아무 집이나 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고, 대신 현재는 월세 30에서 40배에 달하는 연간 수입, 그리고 신분증, 여권,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비자, 그리고 W2 세금 보고서, 2달치 계좌 현황, 회사의 offer letter, 그리고 크레딧을 요구해요. 크레딧은 보통 600에서 650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집을 자기 이름으로 빌릴 수가 있는데,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외국인이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충족을 시키지 못할 경우 집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보증인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보증회사, 제3보증회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보증인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랑 건물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세 80배에 달하는 연간 수입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한 2,500불짜리 집을 계약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연간 수입이 2억, 한국 돈으로 2억 원? 한 20만 불 정도 돼야지 통과가 될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600이나 650보다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조금 홀로 날아온 유학생들한테는 조금 힘든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유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회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영어로는 Third Party Guarantor라고도 하는데 The Guarantor, Rhino 등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증회사 같은 경우는 한 달치 월세를 선불로 지급을 하고 그 후에 매달 그 아파트에 맞는 가격을 달달이 지불을 한다고 해요. 저도 사용을 안 해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치 보증금을 내고 한 달치 월세 선입금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두 달치 월세가 드는 경우도 있고 한 달치 월세만 입금을 하고 매달 소정으로 한 20불 정도를 보험금처럼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Third Party Guarantor라는 보증회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아파트마다 사용하는 보증회사, 계약이 되어 있는 보증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나는 보증인이 없다. 그래서 보증회사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라고 꼭 메일로 대화를 한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그래도 이 방법이 조금 어렵거나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인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보증인이나 보증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집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도 다 준비가 됐고 집도 마음에 드신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플라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하면서 제출해야 할 돈 온라인 피들이 있는데 이것도 1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청비 어플라이 피 20불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월세 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피를 20불 이상 요구한다거나 디퍼짓을 한 달 월세 이상, 뭐 두 달 월세, 세 달 월세를 달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한번 의심을 해보고 다시 확인을 하는 거가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피를 내고 어플라이를 한 후에 하루에서 길게는 이틀 내에 계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답이 올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면은 정말 계약은 완료된 겁니다. 계약서가 굉장히 길 텐데 꼭 전부 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든지 보증금을 청소 비용을 몇 프로를 떼가겠다라고 명시해 놓는다든지 이런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고 사인을 하신 후에 계약금을 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보통 보증금이랑 월세까지 지불을 하면은 100% 확률로 한 99.9% 확률로 집 계약이 완료가 되는데 정확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는 메일은 하루 정도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하다 보면 어느 나라든 똑같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한 매니지먼트 회사들을 자주 만날 텐데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난 경우에는 집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도 조금 집 계약을 다시 고려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제 꿀팁? 아닌 꿀팁인데 법적 효력은 전혀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아본 결과 뉴욕 주법으로 룸메이트 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홀로 계약을 한 집인 경우에는 집주인을 확인해 받지 않아도 제 마음대로 룸메이트를 한 명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제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잘 맞는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룸메이트를 들여온 경우에는 한 달 내에 룸메이트의 연락처랑 이름만 집주인한테 알려주면은 주인이 그 룸메이트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친구랑 같이 갑자기 살게 됐다. 근데 집주인이 뭐 월세를 올리겠다고 한다든지 친구를 내쫓는다든지 이런 거는 불법이니까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지신다면은 꼭 뉴욕 룸메이트 러라는 거를 구글에 쳐보시고 그거에 맞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격이 막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해보신 후에 법적으로 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